한반도의 산세가 험준하고 맹수의 포효가 끊이지 않던 시절, 조선의 깊은 산맥 속에는 소리 없이 움직이는 유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약 냄새를 몸에 두르고 단 한 발의 총성으로 거대한 호랑이를 쓰러뜨리던 이들, 바로 조선의 포수들이었습니다. 서양의 저격수들이 현대 전술의 산물이라면 조선의 포수들은 스스로 척박한 자연환경과 끊임없는 외침 속에서 단련된 실전의 화신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개인 화기부대이자 대륙의 강자들마저 공포에 떨게 했던 조선 포수들의 장엄한 연대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들이 누볐던 깊은 계곡과 험한 능선에는 지금도 그들이 남긴 뜨거운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는 듯합니다. 조선 초기 이 땅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공포는 전쟁보다 호랑이의 습격이었습니다.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고 마당에서 놀던 아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은 일상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러한 호환을 막기 위해 차코갑사라는 특수부대를 운영했으나 광활한 산맥 구석구석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이들이 바로 민간 포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관직이나 명예가 아닌 가족의 생명과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총을 들었습니다. 험한 산을 타며 다져진 강인한 체력과 짐승의 숨소리조차 놓치지 않는 예리한 감각은 그들의 생존 본능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자 산의 섭리를 가장 잘 아는 지혜로운 이들이었습니다. 포수들에게 화승총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조선의 주력 무기였던 화승총은 연사 속도가 느리고 비바람에 취약한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승총 한 발을 쏘고 나면 다시 장전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기에 포수들에게 두 번째 기회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빗나간 총알은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조건 속에서 그들은 일격필살의 정신을 체득했습니다. 적이 심장 앞에 다가올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리다. 단 한 번의 격발로 상황을 종결짓는 냉혹함은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준선을 정렬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그 한 점에 집중했습니다. 조선 포수들의 명성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는 임진왜란 이후였습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조총의 위력을 실감한 조선은 화약 무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포수 양성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사격술이 보급되었고 포수들은 단순한 사냥꾼에서 정예 군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들은 화약을 다루는 법부터 바람의 흐름을 읽는 법, 그리고 화승의 불꽃을 유지하는 세밀한 기술까지 익혔습니다. 조선의 포수들은 어느덧 동아시아에서 가장 정밀한 사격 실력을 갖춘 집단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총구는 이제 짐승을 넘어 나라를 노리는 적군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포수들의 전설적인 실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은 효종시대에 벌어진 나선정벌이었습니다. 당시 강성하던 청나라는 시베리아를 타고 내려온 러시아 제국군과의 전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거대한 체구와 강력한 신식 총기로 청나라 군대를 압도했습니다. 당황한 청나라는 조선에 조총부대의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조선은 조심스럽게 정예 포수들을 선발하여 북방으로 보냈습니다. 대륙의 끝에서 만난 동양의 작은 포수들과 서양의 거대한 군대, 그들의 운명적인 격돌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흑룡강의 차가운 강바람은 앞으로 벌어질 피비린내 나는 혈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흑룡강 인근의 차가운 평원에서 조선 포수들은 마침내 러시아군을 마주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자신들의 긴 사거리와 화력을 믿고 기세등등하게 돌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조선 포수들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산악사냥에서 익힌 매복 기술을 활용하여 지형지물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조선 포수들의 총구에서는 불꽃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사격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으며 탄환은 적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밀하게 타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의 함성은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은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이 상대하던 청나라 군대와는 차원이 다른 사격 실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포수들은 적의 장교와 기수만을 골라 정확히 저격했습니다. 단 한 발의 낭비도 없는 치명적인 사격에 러시아군의 진영은 순식간에 붕괴되었습니다. 훗날 러시아 측 기록에는 조선 포수들을 가리켜 머리카락을 쏘아 마치는 신비로운 저격수들이라고 묘사하며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나선정벌의 승리는 조선 포수들이 세계 최고의 사격 능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며 이는 조선의 자긍심을 대륙 전체에 떨친 계기가 되었습니다. 포수들의 사격 기술은 단순히 눈이 좋은 것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심장 박동과 박동 사이의 짧은 정적 속에서 방아쇠를 당기는 법을 익혔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상황에서도 조준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호흡을 조절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습도와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화약의 연소 속도를 감각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오늘날의 저격수들이 정밀한 관측 장비에 의존한다면 조선의 포수들은 자신의 오감과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탄환의 궤적을 완성했습니다. 그들에게 사격은 기술을 넘어선 하나의 예술이자 수행의 과정이었습니다. 조선 포수들의 삶은 고독과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를 잡기 위해 며칠 밤을 눈 쌓인 산속에서 매복하는 일은 예사였습니다. 체온이 떨어져 손가락이 굳어가는 추위 속에서도 그들은 총구의 방향을 결코 흐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었으며 사냥감은 적이 아니라 신령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포수들은 사냥에 나서기 전 정갈하게 몸을 씻고 산신에게 제를 올리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수양은 그들이 극한의 긴장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찰나의 순간을 위해 자신의 모든 생을 바쳤습니다. 포수부대는 조선 후기 국방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기 위해 효종이 준비했던 북벌 계획의 중심에도 항상 포수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북벌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포수들은 변방의 수호자로서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여진족의 침입을 막아내고 국경을 지키는 일에 그들은 언제나 최전선에 섰습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이웃 국가들은 조선의 국경을 함부로 넘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총구를 겨누고 있는 포수의 존재는 조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보이지 않는 억제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구한말 서구 열강의 함대가 강화도 앞바다를 침범했을 때도 조선을 지킨 것은 포수들이었습니다. 신미양요 당시 강화도를 침공한 미국 해군은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워 공격해왔습니다. 하지만 광성보를 지키던 조선의 포수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식 화승총을 들고 현대식 소총으로 무장한 미군을 향해 일제히 사격을 가했습니다. 미군 기록에 따르면 조선군은 총알이 떨어지면 돌을 던지고 맨손으로 싸울 정도로
결사적이었다고 전합니다. 그 중심에는 평생을 산속에서 사냥하며 단련된 백전노장의 포수들이 있었으며 그들의 용맹함은 침략자들의 가슴에 깊은 경외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당시 미군 장교들은 조선 포수들의 용기에 깊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비록 무기는 낙후되었으나 그들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전사의 기계가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수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단 한 발의 탄환에 자신의 생명을 담아 발사했던 그들의 정신은 거대한 함포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신미양요는 비록 군사적인 패배였을지 모르나 조선 포수들의 숭고한 저항 정신은 서구 열강들에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결코 쉽게 무너질 곳이 아님을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불탔으나 그들의 정신은 강화도의 흙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자 포수들은 총구를 일제로 돌렸습니다. 산을 잘 알고 사격에 능했던 그들은 의병부대의 핵심 전력이 되었습니다. 홍범도 장군 역시 포수 출신으로 사격술과 산악전술을 활용하여 일본군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승리 뒤에는 산속에서 평생을 보낸 포수들의 눈부신 활약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군의 우수한 장비에 맞서 지형지물을 활용한 유격전술을 펼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확하게 적을 사살하는 저격전술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들에게 백두산 줄기는 자신의 앞마당과도 같았고 적군은 그저 사냥해야 할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포수들에게 독립운동은 단순히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터전인 강토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투쟁이었습니다. 그들은 변변한 보급도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탄환을 제조하고 화약을 구하며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도 총구를 닦으며 내일을 기약하던 포수들의 모습은 독립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쏘아올린 총성은 억눌린 민족의 혼을 깨우는 희망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조선 포수의 전설은 그렇게 독립운동의 역사 속에서 찬란하게 꽃피었으며 그들이 흘린 피는 이 땅의 해방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총구는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선 포수들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들은 단순한 저격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경외할 줄 아는 사냥꾼이었으며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던 용사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한 분야에서 정점에 도달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장인이기도 했습니다. 화승총 한 자루의 의지에 대륙의 강자들과 맞섰던 그들의 기계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체적인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들의 기술은 현대 국방의 기초가 되었고 그들의 정신은 우리 민족의 자긍심 속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포수들의 일격필살 정신은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수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오늘날 우리는 오히려 한 번의 기회에 최선을 다하는 법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조선 포수들처럼 단 한 발의 탄환에 모든 것을 거는 간절함과 집중력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격은 단순히 적을 맞히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운명을 개척하는 수행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조준경도 없는 총구로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조선 포수들의 역사는 한반도의 험준한 산맥만큼이나 깊고 장엄합니다. 그들이 누볐던 산하에는 여전히 화약 냄새 섞인 바람이 부는 듯합니다. 호랑이의 포효를 잠재우고 외세의 침략을 막아냈던
그들의 위대한 발자취는 우리 민족의 자긍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불굴의 의지와 정밀한 기술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방 정신 속에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켰던 산천은 이제 평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지만 그 평화 뒤에는 이름 모를 포수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 영상을 통해 조선 포수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마주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낡은 화승총 한 자루로 세계 최강의 군대들과 맞섰던 그들의 당당한 뒷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그들은 결코 무기의 성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실력을 믿었고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를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 포수들이 시대를 초월하여 전설로 남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독과 긴장의 시간은 이제 역사가 되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조선의 산야를 지켰던 포수들의 시선은 언제나 정직했습니다. 거짓 없는 조준선 위로 비쳤던 그들의 세상은 명확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에 맞서고 소중한 것을 지키는 일, 그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위해 그들은 평생을 산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쏘아 올린 총탄은 수백 년의 시간을 뚫고 오늘날 우리에게 닿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외침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삶의 전장에서도 포수와 같은 단단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선 포수의 이야기를 통해 잊고 있었던 우리 민족의 강인함을 다시 발견합니다. 화려한 문명의 이기 뒤에 숨지 않고 맨몸으로 자연과 마주하며 스스로를 단련했던 그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내면의 단단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조선 포수의 전설은 이제 끝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서 새로운 용기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 쏘아 올릴 희망의 탄환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기록된 자들의 것이라고 하지만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포수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국경의 찬 바람을 맞으며 밤을 지새웠던 이름 모를 포수들, 독립의 염원을 담아 총구를 겨누었던 일병 포수들, 그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는 것은 후대를 사는 우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 영상이 그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명예를 되찾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죽어서 산이 되었고 그 산은 오늘도 우리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포수들이 남긴 일격필살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삶이라는 거대한 산맥 속에서 우리도 저마다의 총을 들고 서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도전과 위기 앞에서 우리도 조선 포수들처럼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세상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한 발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는 그 당당한 발걸음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의 삶에도 조선 포수의 그 매서운 집중력과 뜨거운 열정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조선의 유령이라 불렸던 저격수들,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뜨거운 피를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전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통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 조선 포수의 총성은 역사의 강줄기를 따라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시대를 앞서갔던 그들의 용기와 지혜에 경의를 표하며 조선 포수의 장엄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전장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최고의 포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숨은 이야기인 역사 다큐멘터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